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보죠. 자, 이제 우리가 가산세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문제인데, 자,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포함을 해서 고지서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지서가 오면 요 칸을 통해 가지고 고지서가 왔으면 뭐가 포함돼서 왔어요? 가산세 포함돼서 왔죠?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 고지서가 왔으면 가산세 포함돼서 왔어요? 없어요. 가산세 없이 왔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고지서를 받았어도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소득세 상태에서 고지서가 오면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반대로 재산세는 원래부터 고지서가 오는 세금이니까 그 고지서에는 가산세가 없어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날까지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근데 안 내요. 안 내면 이때도 가산세가 붙어요. 안 냈으니까. 근데 여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 자체가 이쪽은 뭐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고, 납부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납부를 안 하거나 적게 납부했으면 무조건 무슨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여기는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신고 가산세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고지서 받는 순간부터는 내가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원래 여기가 가산금이라는 제도였는데 가산금 제도가 없어지고 가산세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가산세가 나오는데 고지서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 고지서에 날짜가 2개가 나오거든요. 보셨죠? 무슨 날짜가 나와요? 납기 네. 납기 후. 정확히 얼마 차이 나요? 기간이. 그렇죠. 한 달 차이 나죠. 그 한 달 동안에 얼마가 붙느냐? 그 한 달 동안에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다르거든요. 국세하고 지방세가 다른데 그 한 달 동안에 일단 무조건 3%는 붙어요. 무조건. 국세든 지방세든. 그래서 납기 후하고 납기 내의 금액하고 딱 비교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올해 받으신 재산세 고지서 등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납기 내의 금액하고 납기 후의 금액은 정확히 몇 프로 차이 나느냐면 3% 차이 나요. 그런데 납기 후까지도 안 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국세는 역시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5씩 붙여요. 하루 지날 때마다. 근데 지방세는 달라집니다. 한 달 지날 때마다. 지방세는 이제 월 단위로 가요. 여기서부터는. 한 달 지날 때마다 만 분의 75가 붙어요. 0.75%가 붙어요. 만 분의 75가. 0.75%가.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몇 프로는 무조건 붙어요? 3%는 무조건 붙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들 375페이지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B번이에요. 375페이지 제일 밑에 B번 있죠? 거기에 보니까 제일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0분의 3이라고 돼 있죠. 100분의 3.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C번이 하나 또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맨 끝에. 찾으셨어요? 네, 거기가 만 분의 75예요. 여기는. 지방세거든요. 지금 우리 교재는 지방세만 나와 있는데 국세는 10만 분의 25씩 붙고 지방세는 만 분의 75씩 붙어요. 0.75%씩. 나중에 이제 기본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 내용을 계속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똑같은 그림을 매번 시작할 때마다 그려드릴 거라고요. 똑같은 그림을 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내용대로 제가 그려드릴 건데 이 흐름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지서를 받았는데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몇 프로는 붙고 3%는 붙고 납기 후까지도 안 내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10만 분의 25씩,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만 분의 75씩 붙죠? 문제는 이게 계속 붙이다 보면 원금을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이건 이제 이자 성격으로 붙이는 건데 이자가 원금을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잖아요. 계속 붙이다 보면 100%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최장 이 경우는 5년까지만 붙여요. 5년까지만. 네. 그리고 국세 같은 경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가죠. 월 단위로 가니까 월로 계산을 합니다. 5년을 월로 계산하면 60개월이죠. 그래서 최장 60개월까지만 붙여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일수로 가니까 월자를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5년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월 단위로 가니까 60개월로 쓰는 거고 그래서 그 10원에 보시면은 중간 정도에 가로 아래 보시면은요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개월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한 5번째 줄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요게 지방세니까 지금 60개월로 준 거예요. 국세였으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국세였으면은 이걸 뭘로 줄 거냐면은 5년으로 줘요. 자, 그래서 우리 가산세의 종류는 총 몇 개가 있느냐?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두 번째는 과소신고 가산세. 세 번째는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있다.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은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다 나오지만 재산세처럼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은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가 없고 무슨 가산세만 나올 수 있다. 납부지연 가산세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세금에는 가산세가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모든 세금에는 가산세가 다 나오는데 무신고나 과소신고라는 단어는 뭐 하는 세금에만 붙는다?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에만 붙는다. 애초부터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에는 그러한 것들이 붙을 리가 없다. 그리고 요 3%짜리는 무조건 뭘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고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3%가 추가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자, 교재는 읽어드렸으니까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봤을 때 납세물을 확정짓는 방법은 2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요.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요.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다. 아셨죠? 근데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뭐 해준다? 결정해준다. 그때 어떤 세금이냐?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물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11월, 12월 과정은 글자 그대로 기초 과정이니까 간단한 것만 일단 알고 들어가게요. 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결정인지 아시겠죠? 정부에서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은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 등은 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근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은 정부에서 뭐 해준다? 결정해준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함으로써 확정된다?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데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 이러한 세금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다. 재산세하고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신고하는 세금은 뭐가 원칙이다?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결정해주는 세금은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 이제 뭐 상속세, 증여세라든지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 들어가야 알아요.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적어버렸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 한 것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돼요. 내내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산세라는 것은 자, 가산세는 어떨 때 우리가 붙는 거냐?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 그때 가산세의 종류가 자, 가산세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아예 신고를 안 했으면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그때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 20%고 과소신고는 덜 나쁜 놈이니까 10%인데 사기치면 둘 다 똑같은 놈. 그래서 몇 프로? 40%다. 사기치면 둘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낸다. 똑같다. 전부 다 무슨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류가 일단 법정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붙이는 게 10만 분의 25. 그리고 나서 뭘 받은 사람이? 고지서 받은 사람이 납부하지 않았으면 3%가 추가되고 거기에 그리고 납기 후까지도 안 냈다. 그러면 국세는 그대로 10만 분의 25가 더 추가되고 계속 지방세는 10,000 분의 75가 그것도 최대 몇 년까지? 5년까지.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했으니까 5년이라고 주고 지방세는 월수로 계산했으니까 5년을 월수로 풀어서 몇 개월을 줬고 60개월을 줬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 377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37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자, 납세무가 성립이 됐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소멸을 시켜야죠. 소멸을. 그때 납세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사유가 정확히 5개 있어요. 꼭 기억을 좀 하셔야죠, 이거. 그때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자, 우리가 납세무가 소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내면 돼요. 그 세금을 낸다가 이거예요. 납부나 충당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세금을 내면 뭐라 그래요? 납부. 자, 그래서 신고 납부에도 납부. 안 하고 있다가 고지서 받아서 내도 납부. 또 안 하고 있다가 독촉장 받아서 내도 납부. 또 안 하고 있다가 압류당한 상태에서 내도 납부. 전부 다 내 손으로 냈죠. 근데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매각되죠. 매각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각되죠. 매각된 돈에서 채워지는 게 충당. 아셨죠? 자, 어찌됐든 간에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문제는 세금을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부과가 취소가 돼요. 이제 취소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것은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납세무는 사라집니다. 이제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납세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납세무가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납세무는 어떻게 돼요? 승계가 돼요. 승계가.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납세무 자체가 세금을 안 내려면 세금 자체가 사라지려면 내가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요 세 가지 사유에 해당했을 때만 납세무가 소멸이 돼요. 자, 그중에 지금부터 부과권의 제척기간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잘 보세요. 다시 이쪽 칠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공무원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총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세무공무원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낼 세금을 정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결정을 해주거나 경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무슨 권리라고 하느냐면 부과권이라 그래요. 부과권. 그러니까 얼마를 내야 될지를 내가 낼 돈이잖아요. 내가 낼 돈을 내가 안 정하고 지네들이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얼마인지를. 다른 말로 해서 무슨 권리라고도 하느냐면 형성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가지고 빚쟁이를 만든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고지서 등을 통해 가지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무슨 권리라고 하느냐면 징수권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해서 청구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세무공무원한테 주어지는 권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권리, 부과권.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강탈해 갈 수 있는 권리, 징수권. 어마무시한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 중에서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오직 세무공무원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뭔지 아시죠?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법기관에만 주어지는 권한, 수사권하고 체포권이에요. 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를 구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속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부모가 자식을 때릴 수도 없잖아, 이제. 처벌 자체가 지금 금지되어 있죠, 아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정 부분은 처벌로 보지 않고 어느 정도는 그냥 교육 차원에서 봤는데 이제는 아예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처벌 자체도 안 되고 구속 자체도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것고 구속할 수 있고 뒷조사를 할 수 있는 게 검찰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갈 수 있는 게 세무공무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 잡아다 집어넣고 재산 다 뺏어버릴 수 있는 권리. 그게 검찰하고 국세청이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감사원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임명하는 사람이 검찰총장하고 뭐예요? 국세청장이에요. 검찰총장하고 국세청장이 나를 향해서 칼끝을 휘두르면 못 버텨요. 없는 제도 만드는 게 검찰이고 없는 재산도 뺏어가는 게 국세청이라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냥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못 버텨요. 그냥 죽으란 소리예요. 네. 근데 이런 권리를 무한대로 행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행사 가능 기간을 정해놨는데 이걸 무슨 기간이라고 하느냐면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행 제척기간이 5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만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간에만.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요. 이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이걸 못 해요.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즉 납세무가 성립이 됐는데 금액을 못 정한다고요. 내가 신고를 안 했는데 정부에서 금액을 못 정한다고요. 그러면 금액을 정하지 못하면 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나한테 고지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납세무는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그러니까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면 세무공무원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실수라는 걸 할 수가 있죠? 자,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만약에 아파트를 하나 취득을 했는데 모르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모르고 신고를 안 했는데 정부에서 뭐 한 거예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자, 신고를 안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은 지자체에서는 그걸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 뭐 해야 되느냐면 당신이
예전에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를 안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언제까지 내게끔 고지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뭐부터 보내느냐 하면 통지서부터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통지서부터 먼저 보내는데 뭐하고 똑같으냐면 운전하다가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 고지서부터 와요? 통지서부터 와요? 통지서부터 오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몇 번 국도 몇 번 고속도로에서 몇 킬로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딱 찍혀서 나오죠. 보조석은 그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그죠? 그래서 딱 넘버 그 자동차 넘버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딱 나오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위 사실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으시면 몇 월 며칠까지 이의 제기를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30년이 지나서 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발 뻗고 못 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결정통지서가 하나 왔어요. 세무서에서 결정통지서가 왔는데 조만간에 1억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래요. 1억에 대해서. 뭔가 봤더니 34년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대요.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내고 있었대요. 아니 지난주에 배운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34년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자, 문제는 34년 전에 내가 소득 활동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소득세를 신고를 안 해서 34년치의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해 봤더니 1억이라는 세금이 나와서 조만간에 그걸 고지할 예정이래요. 난리 났죠. 1억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나 34년 전에 학생이었어. 학생이 무슨 일을 해? 라고 나 그때 이런 일 한 적이 없어 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할 자료가 없죠. 무조건 내야 돼요. 안 내면 여러분들 재산 싹 털어가 버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사건을 이제 와서 들춰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건 건들지 마. 솔직히 말해서 니들이 발견 못한 것도 잘못이잖아. 만들어 놓은 게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는 몇 년이냐면 5년이고 무신고는 7년이에요. 사기나 부정은 10년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운계약서를 썼다. 뭐 10억짜리 아파트인데 7억의 다운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3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덜 낸 거죠? 근데 그게 한 4년 전에 다운계약서를 쓴 거예요. 지금까지도 별말이 없으면 괜찮겠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괜찮아요. 4년 지났잖아요. 다운계약서는 사기예요. 앞으로 6년이 더 지나야 돼요. 그래야 발 뻗고 자요. 그러니까 9년째 되는 애, 9년 전 사건을 이제 와서 들춰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까맣게 잊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도 이번에 그 통지서를 하나 받았는데 경정통지서를 하나 받았어요. 3년 전인가 소득세 신고한 게 이번에 다시 나온 거예요. 경비 과다 처리로. 경비 과다 처리로 해서 그 친구가 이제 뭐 돈을 좀 잘 버는데 경비를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경비를 좀 많이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나왔어요. 그거 소명 못하면 3년치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싸그리 다 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3년 지나서 결정통지서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합법이다? 합법이라고요. 상관없다고요. 왜? 대부분은 다 몇 년까지는 다 인정해줘요. 5년치까지는 인정해줘요. 대신 5년 지난 것은 안 돼요. 근데 무신고는 몇 년까지 인정해줘요? 7년치까지 인정해줘요. 사기나 부정은 10년치까지 인정해줘요. 자, 15년은 상속세 증여세인데 놔두시고. 자, 그래서 제척기간이 끝난 것은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즉 결정통지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됐나요? 그러면 제척기간 내에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 또는 경정에서 통지서 보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나서 통지서 보낸 다음에 부과권을 행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뭘 보내야 돼요? 고지서를 보내서 달라고 해야 돼요. 안 내면 다시 뭘 보내야 돼요?
또 고지서 보내요.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이나 최고장 보내요. 그래도 안 내면 압류를 해야죠. 근데 이걸 무슨 권리라고 한다? 징수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안 해요. 분명히 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너한테 징수권이라는 권리를 줄게. 세금 안 내면 쫓아가서 재산 뺏어와. 그 권한을 너한테 줄게.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 걸로 봐요. 그래서 그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소멸시효라 그래요.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뭘 하지 않으면? 징수권을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그 징수권, 고지서 보내거나 독촉장 보내거나 최고장 보내거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시간적 효력이 사라진다 그래서 효력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소멸시효라 그래요. 이게 몇 년이냐면 5년 또는 10년입니다. 즉 5년이나 10년간 단 한 번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뭐 한 걸로 보느냐면 너는 돈 받을 생각이 없는 걸로 볼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한테는 징수권 없어. 받지 마 이렇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완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소멸이 뭐가 됐어요? 완성됐으면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납세물은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은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를 완성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뭘 해야 돼요? 돈 달라고 해야죠. 뭘 보내라고요? 고지서 계속 보내라고요. 수시로. 또 독촉장이나 최고장 계속 보내라고요. 뭐 또 하라고요? 압류도 하라고요. 뭐 무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것을 하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중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소멸 자체가 완성됐어요? 중단됐어요? 중단됐다는 이야기는 계속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납세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밥상을 차려놓고 자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밥 먹을 생각이 없나 보다 하고 밥상을 치운단 말이에요. 그게 소멸시효라고요. 분명히 너에게는 밥을 먹을 권리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안 먹고 있으면 먹을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밥 처먹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냥 치워야 돼요. 근데 한 숟갈 뜨고 있다가 또 한 숟갈 뜨고 있다가 이러고 있으면 여름 바다도 밥상은 못 치워요. 왜? 계속 뭐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였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 의지는 보였죠. 그게 중단이라고요. 중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러면 공부를 포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꾸준히 안 나오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포기했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권리에 뭐가 있느냐면 소멸시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소멸시효를 다 만들어놨어요.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친구니까 달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나중에 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친구니까 또 마음 상할까 봐 야, 돈 좀 갚어. 돈 좀 갚어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화도 나고 열도 받고 그래서 더 이상 못 기다려서 돈 좀 갚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가 내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큰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돌변해가지고 내가 왜 갚아? 야, 너 돈 빌렸잖아. 알아. 근데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단 한 번도 돈 달라는 이야기 안 했잖아. 너 법정 가면 네가 져 이렇게 나와요. 그게 채권법에서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수시로 뭐 해야 돼요? 돈을 달라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법에 가면은 점유취득이라는 걸 배워요. 내 땅인데 남이 들어와서 점유를 해요. 그러면은 나는 뭐 해야 돼요? 소유자는
나가라고 하거나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안 한단 말이에요. 10년, 20년 동안.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한 걸로 봐요. 그래서 그 사람 점유자의 재산이 돼요.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다 있는 거예요.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정부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부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그래서 정부한테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게 되면 정부 스스로가 돈 받을 생각이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못 받게 막아요. 그래야 우리도 안정적이죠.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게 되면은요, 언제 고지서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불안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지서를 보냈어요. 안 내요. 안 내면 계속적으로 일단 3% 붙고 그 다음 날도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요. 0.25%씩 계속 붙어 나가죠? 언제 나올 것인가? 이걸 계속 붙여나가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얘들이 최대치를 다 채워놓고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최대치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자,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제척기간은 과거를 이야기해요. 과거. 과거 언제까지 사건을 건들 수가 있느냐. 요걸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 사건이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늦었지만. 하지만은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사건이라면 15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이제 알았어요. 세무공무원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요. 알았어도 모른 척 하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어요? 세금에 대해서 실수 안 한 게 있어요? 모르죠? 실수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요. 만약에 사람이니까 실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눈 감아줘라 이거예요. 니들이 발견 못 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이제 뭘 보내야 돼요? 그래서 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고지서에 뭐가 있을까요? 납기가 있죠. 요 납기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더라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지서상 납부기간까지 세금을 안 내면 그 다음날 다시 고지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고지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고 계속 안 보냅니다. 여기서부터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서 완성이 돼버렸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징수권, 즉 다시 말해서 고지서 등을 안 보냈어요. 그러면 법률에서는 더 이상 받을 생각이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고지서 등을 못 보내게 막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내도 되죠, 합법적으로? 근데 중간에 완성되기 전에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그러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걸 중단이라 그래요. 중단.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5년이에요.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그러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5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재수없는 경우가 고지서 받았는데 안 냈거든요. 안 냈는데 1년이 지나도 하나, 2년이 지나도 하나, 3년이 지나도 하나, 4년이 지나도 하나요. 이제 4년 11개월 29일째 됐어요. 이틀만 더 있으면 완성되는데 그때 와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던 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그러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고지서 받고 나서 세금 안 내잖아요. 바로 다음날 고지서 안 와요. 그냥 냅둬요. 계속 기다려요. 왜 기다리는지 아세요? 일단 몇 프로 붙여요? 3% 붙이고 그 다음에 계속 붙이죠. 최장 몇 년까지 붙여요? 5년 또는 60개월까지 붙이죠. 요거 최대한 받아내려고 냅뒀다가 거의 3년 후쯤에 한번 보내요. 그리고
아니, 그게 미친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낸 게 잘못이지. 누가 내지 말라고 했냐고요. 안 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보내요. 한 3년이나 4년 후에 보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간 다 채워요. 그러면은 60개월 다 채웠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가산세 안 붙죠? 그 다음부터는 매달 주구장창 나와요. 계속적으로. 왜? 더 이상 이제 뽑아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척기간은 과거예요. 이미 지나온 사건이에요. 사건이기 때문에 기간자를 써요. 기간. 소멸시효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시효자를 쓰는 거고. 제척기간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사건이고 소멸시효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고. 그래서 제척기간은 기간자를 쓰는 거고 소멸시효는 무슨 글자를 써요? 시효라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시효.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부과라는 말이 나왔다. 부과라는 말, 다른 말로 해서 뭘 이야기한다?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징수라는 말이 나온다. 징수라는 말은 뭘 이야기한다?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최고장이나 압류를 이야기한다. 근데 이걸 행사하지 않게 되면은 소멸시효라고 한다. 그래서 부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부과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면 뭘 물어보는 문제? 제척기간을 물어보는 문제. 징수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그러면 소멸시효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개념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77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가 소멸사유가 쭉 나와 있죠.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에 납세의무 실현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경우, 즉 돈을 내므로 인해서 소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납부나 충당이 됐을 때.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납세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 즉 돈을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 부과가 뭐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를 이야기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번에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때 개념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결정, 경정, 재경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과권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고요? 결정, 경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고요. 이걸 부과라고 한다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은 지방세 제척기간, 국세의 제척기간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지방세 제척기간이 제일 밑에 칸에 보시면은 몇 년? 5년이죠? 그 표에서 보시면 5년이잖아요. 5년이 원칙이에요. 근데 5년 위에 몇 년짜리가 있어요? 7년짜리가 있죠. 7년짜리가 어떤 경우냐면 무신고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 10년짜리 있죠. 어떤 경우예요? 사기나 부정일 때. 자,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도 제일 밑에 칸에 보시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5년으로 돼 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5년 위에 7년짜리 있죠? 어떤 경우? 무신고예요. 그리고 그 위에 10년짜리 있죠? 어떤 경우예요? 사기나 부정이야. 상속세, 증여세 쪽은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방세나 국세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원칙은 몇 년이다? 5년. 근데 무신고는? 무신고니까 찾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오래 걸리죠. 여러분들이 이야기 안 해주면 제가 찾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7년을 주는 거고 아예 작정하고 사기치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10년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3번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징수권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요. 뭐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랬죠. 예.
이걸 행사하지 않게 되면은 권리가 소멸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보세요. 2번에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몇 년? 5년인데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죠. 그리고 박스에 보시면은 국세는요. 역시 5년인데 얼마 이상이면 10년이에요?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5년짜리, 10년짜리 두 개가 있고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시효의 중단이 나와 있죠? 자,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가 있다.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된다? 돈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고지, 독촉, 최고, 청구, 압류 외우지 마세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예요. 돈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척기간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가권. 소멸시효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징수권. 아셨죠? 그래서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없애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이 있고 소멸시효는요. 5년, 1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과거이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거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중단이라는 제도는 소멸시효에만 있어요. 그래서 징수권을, 즉 다시 말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전부 다 뭐 해야 되느냐?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안 내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구조가 나온다고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만. 자, 그래서 우리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제척기간은 공통점이 5년, 7년, 10년. 물론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지금 볼 게 아니라서 놔두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국세든 지방세든 원칙은 몇 년이다? 5년이고 무신고는 몇 년이고 7년이고 사기나 부정이면 몇 년이고 10년이다. 그 정도만 보시고 대신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역시 몇 년이 원칙인데 5년이 원칙인데 10년짜리가 있다. 그때 기준금액이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고 국세는 5억 원 이상일 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오늘 총론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따라갈 줄 아셔야 돼요. 이 흐름 자체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야 여기에서 나온 용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설명을 쭉 해드릴 거니까 그 흐름을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